앙코르와트는 거대한 돌을 산처럼 쌓아 만든 건축물입니다. 천년 전 캄보디아는 이런 사원을 짓고 동남아시아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은 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때 거대한 제국을 세운 나라는 왜 주변국보다 가난해졌을까요? 그리고 그 추락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야기는 9세기 크메르 제국에서 시작합니다. 크메르 제국은 오늘날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일부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 힘을 뒷받침한 진짜 무기는 물이었습니다. 앙코르 사람들은 저수지와 운하, 제방을 연결해 우기의 물을 저장했습니다. 그 물로 건기에도 벼농사를 지었고 거대한 도시를 먹여 살렸죠. 앙코르와트 같은 사원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도 풍부한 쌀과 막대한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질수록 물길도 복잡해졌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오랜 가뭄과 강한 폭우가 번갈아 닥쳤습니다. 가뭄에는 저수지가 말랐고 비이어 쏟아진 비는 운하와 제방을 망가뜨렸어요. 한쪽 물길이 무너지자 피해가 연결된 수로를 따라 퍼졌습니다. 앙코르를 키운 거대한 시설이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바뀐 겁니다. 서쪽에서는 오늘날 태국 지역에 아유타야 왕국이 성장했습니다. 아유타야는 크메르 제국의 영토를 압박했고 1431년에는 앙코르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의 중심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이 성장하면서 내륙의 앙코르보다 메콩강과 바다에 가까운 남부 지역이 유리해졌습니다. 기후 충격과 전쟁, 무역로 변화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앙코르가 하루아침에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권력, 경제의 중심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주변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에서 이웃의 압박을 받는 왕국으로 바뀌었죠. 서쪽에서는 태국이, 동쪽에서는 베트남이 세력을 넓혔습니다. 캄보디아 왕실은 왕위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태국이나 베트남의 지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 왕자를 차지할수록 국가의 결정권은 줄어들었어요. 19세기에 들어서자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1863년 노로동 국왕은 프랑스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지배를 피하기 위해 더 멀리 있는 프랑스를 끌어들인 겁니다. 캄보디아는 왕국의 이름과 국경을 지켰습니다. 대신 외교와 재정, 행정의 주도권은 프랑스가 가져갔죠. 식민지 시기에 도로와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고 앙코르 유적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중교육과 산업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53년 독립한 캄보디아에는 산업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독립 직후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프놈펜에는 학교와 병원, 극장과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고 문화산업도 성장했어요. 하지만 바로 옆 베트남에서 전쟁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캄보디아 동부를 보급로로 이용했고 미국은 이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농촌이 파괴되면서 피란민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1970년에는 론노리 쿠데타로 시아누크를 몰아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캄보디아는 베트남 전쟁의 주변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정부군과 크메르루주, 북베트남군과 외국 군대가 얽힌 내전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17일 크메르루주가 푸놈펜을 점령합니다. 주민들은 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뒤 군인들은 수도의 모든 사람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환자도 병원 밖으로 내몰렸고 노인과 어린아이도 걸어서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크메르루주는 기존 사회를 없애고 모두가 농사짓는 국가를 만들려 했습니다. 화폐와 시장, 사유재산을 없앴습니다. 학교와 종교시설은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강제로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집단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투입됐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쌀 생산량을 요구하면서도 충분한 식량은 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퍼졌고 숙청도 계속됐습니다. 당시의 흔적은 지금도 프놈펜 한복판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또얼슬랭 학살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원래 평범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크메르루주는 이 학교를 비밀 감옥 S21로 바꿨습니다. 교실에는 철창과 족쇄가 설치됐고 끌려온 사람들은 고문을 받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들어오는 순간 사진까지 촬영됐습니다. 현재 박물관 벽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 속 얼굴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약 15,000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며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고문을 견딘 사람들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푸놈펜에서 약 15km 떨어진 처영장 초웅억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흔히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사실 킬링필드는 초웅억 한 곳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곳곳에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집단으로 매장한 장소가 남아있습니다. 또얼술랭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내던 감옥이었다면 킬링필드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장소였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처형과 굶주림, 질병과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인구 4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수십 년에 걸쳐 교사와 의사, 기술자와 행정가를 길러야 합니다. 크메르루주는 그 사람들과 교육체계, 시장과 행정조직을 단 4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1979년 베트남군이 크메르루주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바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베트남이 지원한 정부와 크메르루주를 포함한 반정부 세력이 다시 싸웠습니다. 중국과 소련,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서로 다른 편을 지원했죠.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됐지만 크메르루주 세력이 사실상 무너진 시점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주변국이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늘리던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평화가 자리 잡자 경제는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경제는 연평균 8% 넘게 성장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빈곤율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의류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었고 앙코르와트를 찾는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도로와 공장, 호텔과 아파트를 건설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자본은 도로와 발전소, 산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공장과 일자리도 함께 들어왔죠. 특히 항구 도시 시아누쿠빌은 중국 투자가 집중되면서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했습니다. 고층 호텔과 아파트, 카지노가 빠르게 들어섰고 땅값과 임대료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고 코로나19까지 닥치자 투자 열기가 급격히 식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건물들이 도시에 남았고 중국 관광객과 투자에 기대던 상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중국 자본은 캄보디아의 성장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한 국가와 부동산, 카지노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보여줬습니다. 더 어두운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높은 월급을 주는 해외 사무직이나 온라인 마케팅 일자리라고 속여 사람을 모집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구직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된 채 온라인 사기에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5년 조사에서 캄보디아 전역의 사기단지 50곳 이상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계 조직을 포함한 다국적 범죄 집단과 현지 협력자들이 카지노 호텔, 대형 건물 등을 범죄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범죄 단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계속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해외 취업이지만 도착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에 강제로 투입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의 가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카지노와 부동산 중심의 개발, 약한 법 집행, 부패와 범죄 조직이 결합하면서 거대한 사기 산업이 성장한 겁니다. 캄보디아는 지금도 몰락만 계속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2029년에는 유엔의 최빈계도국 분류에서도 졸업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과 타이어, 전기설비 같은 새로운 제조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관광, 건설의 기대는 경제 구조는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산업으로 이동하려면 숙련된 기술자와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사업 규칙과 투명한 행정,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 집행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 캄보디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거의 제국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뒤에도 살아남을 국내 기업을 만들고 들어온 자본이 카지노와 부동산을 넘어 기술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앙코르와트는 100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사원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경제와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